안녕하세요. 장창호입니다.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후백제의 견훤 편을 견훤의 야심이라는 타이틀로 바꾸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견훤의 어머니가 견훤을 낳을 때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견훤이 젖먹이일 때 일어난 일화, 소년 때 청년이 되어서 나중에 후백제를 세우는 왕이 되는 이야기까지 전체를 1편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훤은 완산주 어머니의, 그러니까 견훤의 외가 완산주 전주가 고향입니다. 어머니가 되실 분은 아직 혼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히 견훤의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 즉 외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로 칭을 해드리겠습니다. 견훤의 어머니의 꿈에 사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꿈을 꾸었는데 다시 그 사내가, 똑같은 사내가 잠을 자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사흘 계속 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꿈속에 어떤 사내가 나와서 자꾸 제 곁에서 자고 가요. 이렇게요. 외할아버지가 듣기에 계속 같은 꿈을 꾼다면 그건 생시와 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근데 다음 날도 그런 꿈을 꿉니다. 아버지, 간밤에도 자주색 옷을 입은 사내가 제 곁에 자고 갔어요. 이렇게요. 외할아버지가 듣다가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걸 꼭 확인해 봐야겠구나. 그것이 어찌 보면 태몽 같기도 한데 넌 아직 혼인도 안 했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그 사내가 와서 다시 꿈속에서 자고 가면 그 사내가 벗어둔 옷에다가 바늘을 꽂아둬라. 바늘 귀에는 실을 길게 연결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을 하고 바늘에 꽂힌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다음 날 밤이 되었는데 또 그 사내가 자주색 옷을 벽에다가 걸어놓고 견훤의 어머니 옆에서 자고 나갑니다. 물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는 몰래 자주색 옷에다가 바늘을 꽂아두었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앞불싸 그 옷에 꽂은 바늘이 마당으로 줄줄 풀려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지렁이가 바늘에 꽂혀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것이 신화나 설화에서 나오는 어떤 비유나 상징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렁이, 자주색 옷을 입은 사내라는 것은 왕족이거나 귀족 신분을 뜻하는 겁니다. 자주색 옷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옷에다 꽂아놨더니 그게 지렁이더라. 자, 어떻게 꿈속의 사내가 실제의 지렁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꿈속의 사내는 꿈속의 사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견훤 어머니의 집을 한 사내가 밤마다 와서 실제로 자고 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 왜 지렁이냐? 혼인 전에 외간 사내와 관계가 있다는 것. 소문이 퍼지면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지렁이였나라. 그럼 지렁이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지렁이는 땅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토착 세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토착 세력이라는 것은 뭐죠? 신라의 토착이라는 것은 진한입니다. 진한 출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또 지렁이라는 것은 자주색 옷은 틀림없이 왕족이거나 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용이 꽂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은 바로 왕을 상징하니까요. 하지만 용 대신 지렁이입니다. 토룡입니다. 시쳇말로 한 끝발이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호족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에 이 꿈속의 사내와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아자개입니다. 그래서 견훤을 낳습니다. 이 견훤도 성이 견으로 되어 있지만 신라지방 혹은 진한 경상도 지방에서의 발음은 진으로 됩니다. 진훤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성이 왜 이아자개의 아들인데 견씨냐? 그건
시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후백제의 시조. 그래서 아버지를 숨기거나 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견훤은 사실은 이혼입니다. 이혼인데 나중에 자기 성을 견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호족 세력인 이 아작에는 제일 처음에 땅을 많이 가진, 요즘으로 치면 부호였다고 할까요? 땅이 조금 있는 잘 사는 집안 사내였나 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남편에게 참을 주기 위해서 아이를 잠시 숲에 내려놓고 이렇게 밥을 주러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호랑이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호랑이가 아이에게 젖을 줄 리는 만무하죠. 당시에 물론 호랑이가 들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어쩌면 싹이거나 다른 짐승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나왔다가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핥아주거나 그 옆에서 잠시 머물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소문이 퍼져서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느냐, 이렇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견훤은 쑥쑥 자라서 15세가 됩니다. 이 15세에는 창을 깎아서 들고 다녔는데 이 창 끝에다가 머리를 기대서 베고 잠을 잤다, 또 이렇게 소문이 퍼집니다. 크게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남다른 소리를 갖고 있나 봅니다. 그렇게 이 소문이 장안에 퍼집니다. 이때는 마침 진성여왕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군사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진성여왕의 귀에 들어가서 비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비장은 부장군 정도 된다고 봅니다. 단군 시대 때에도 비장이 있었지만 신라 때 비장은 약간 다른, 계급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렇게 알려진 명성에 비해서 진성여왕에 의해서 임명된 자리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하면서 상주에서 출발해서 바로 무진주로 가서 백성을 모읍니다. 군사와. 무진주는 어디냐 하면 지금의 광주입니다. 그래서 다시 완산, 전주에 가서 후백제, 사실은 이름은 백제입니다. 600년 백제를 다시 세워서 백제를 이어받는 400년 만에 새로운 백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국 지방 곳곳에서 호족이 바로할 때 그 틈을 타서 견훤이 백제를 다시 세워서 무진주와 완산 내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 모아서 거기 군사들을 훈련시켜 신라와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왕건은 처음에 궁예의 신하였죠. 그 궁예가 휩쓸고 다닐 때이기 때문에 견훤은 자신이 이 궁예가 먼저 일어났고 그렇게 또 세력도 강하고 했기 때문에 궁녀에게 조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힘을 키워가고 이제 궁예가 쫓겨나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되자 고려 왕건과 화친하게 됩니다. 그 견훤은 왕건과 친하면서 자기보다 10살이 아래인 왕건을 아우라고 하고 자기를 형이라고 칭하면서 형과 아우 사이를 견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왕건은 외사촌 그리고 견훤은 조카를 서로 볼모로 주고받습니다. 나중에 왕건에게 볼모로 있던 견훤의 조카가 이유 없이 죽어감으로써 화친은 깨어지고 드디어 전투 1대1로 맞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경명왕 때, 그리고 경예왕이 고려와 친하게 되자 그것을 보지 못한 견훤이 드디어 대대적인 군사를 몰아 경주 궁궐로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왕건과 함께 친하기도 하고 소원하기도 하고 우방이기도 하고 적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라를 두고 갈등을 일으켜서 지금의 대구 팔공산 쪽에서 1대1로 맞서는 전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왕건의 고려 군사를 대파시키고 의기양양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만 견훤이 후삼국의 맹주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후백제, 나중에 사학
자들이 이름을 후백제라는 것이지 견훤은 백제라는 이름으로 백제의 새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왕사에서 거의 세계 어느 왕사를 뒤져봐도 이런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적국인 왕끼리 주고받은 이 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 싶어서 여기에서 1편으로 끊고 다음 시간에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